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증시가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는 상황만 보게 되면은 어지럽다, 골치 아프다라는 생각만 들게 되지만, 자, 그런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에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야,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쭉 보게 되면요, 결국 금융시장의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금융시장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주제가 바로 오늘 증시 토크의 핵심입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느냐. 자, 최근에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 일련의 과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트윗을 통해서 언급했던 사항들이 지금 계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비단 그 연준에서의 금리 이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통령 선거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겉모습 얼핏 보게 되면은 예측 불허의 캐릭터지 않습니까? 자,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떤 말을 할지 모르고 어제는 기분 좋았다가 오늘은 기분 나빴다가 뭐 마치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 변덕이 죽을 듯한 그러한 캐릭터로 비춰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트윗에 했던 이야기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특이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말 사이에 우연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리고 힐러리 전 대통령 후보였죠? 예. 이 두 사람의 대선 토론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자, 힐러리 같은 경우 그때 당시 뭐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 힐러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90 몇 프로였지 않습니까? 자, 농담식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숙청 1순위 한국이다라는 그러한 농담이 그때 당시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와서 저 대선 토론 영상을 보다 보니까 힐러리의 여러 가지 공약들이나 발언들이, 이 언변은 좋은데, 그리고 고급진 영어인 것은 사실이지만 뭔가 두리뭉실해요. 그에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말하는 게 소위 품격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주류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거부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토론 기간 동안에 했던 말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글로벌 관계에서 정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캡처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의 어떤 무역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은, 그때 당시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 바보처럼 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하고 무역 협상 다시 할 거고, 멕시코 관세도 문제가 있다, 이거 다시 협상할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간 공장들 다시 미국으로 이전시킬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을 쭉 하는데요. 이거 조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으로 했던 말들이 실제 현실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일까요? 작년 연말에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한다면 한다. 자, 워싱턴 포스트에서 트럼프 허풍은 있지만 선거 공약률은 최고다. 자,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최근에 있었던 상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정, 멕시코와의 여러가지 관세 문제 등등 언급을 대선 토론 때 했었는데, 지난주에 멕시코 관세 부분에서 KO 패당했죠? 저는 그래도 멕시코가 한 달 정도 버텨줄 줄 알았는데, 바로 손들고, 트럼프 대통령님, 원하시는 거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 기분 좋아서, 예, 아주 긍정적인 발언. 트럼프 대통령 뭐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friend. 예, 말 잘 들으면 프렌드입니다. 자, 그리고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역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고 6월 말에 G20 회담에서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자, 요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죠? 자, 중국 화해에 대해서 미국이 어택을 가니까 그때부터 발목이 잡히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기가 꺾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주말 사이에는 중국의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친구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국제관계에서는 조금 이제 뭐랄까, 우리 협상 잘 해보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건 이제 국제관계 측면이고요. 자,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결국 연준입니다. 연준이 뭐 여러 가지 경기 지표 참고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함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엎치락뒤치락, 달러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미국 유동성이 풀렸다 줄었다 하는 것이 다 그 연준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자, 이 연준의 스탠스를 보시게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년의 과정들 보게 되면 좀 재밌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보다 보면요, 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학창 시절로 치면 그냥 단순하게 주먹질만 잘하는 학교 캡장이 아니고 분위기까지 막 휘어잡으면서 자신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을 때 연준 의장은 자넷 옐런 의장이었고 임기가 남아 있었죠. 자,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 불편했어요. 나랑 코드가 안 맞아,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옐런 의장이 임기가 만료되고, 제롬 파월 의장으로 교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연준을 간섭하고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구미에 맞는 그런 의장을 앉혔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제롬 파월 의장이 어땠습니까? 세게 나왔죠. 비둘기인 줄 알았더니 매파적 강성을 보이면서 금리를 작년에만 4차례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혹스러워하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제가 좀 과하게 풍자를 했습니다만, 파월 너 미쳤어, 금리 인상 멈추고 빨리 내리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형, 연준의 독립성 좀 생각해봐, 응? 우린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성으로 나갔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형, 좀 무서워.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1년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조금 상황이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2월 달에,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파월 의장이 백악관에서 만찬을 했다고 해요. 자, 만찬에서 그냥,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하면서 먹방만 하진 않았겠죠? 뭔가 예의가,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좋게 얘기하지는 하지 않았을 거고, 3월 달에는 파월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냥 전화 통화만 했을까요?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에는 4월에도 5분간 통화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자, 이 과정들, 단순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맛있는 거 먹어? 또는 뭐 건강해? 뭐 이런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겠죠? 자, 그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는 했었을 수 있는 이야기를 트윗에 날렸죠. 지난달 초에 미중 무역 전쟁을 다시 한번 이제 심화시키면서 연준이 금리를 1% 인하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연준은 점점점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맞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자, 올해 초에 이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 갔는데, 자, 최근에 보게 되면요, 그 확률이 지난주보다 더 높아졌어요. 자, CME의 패드와치, 요 사이트를 보게 되면 FOMC 회의 일정에 따른 금리 분포표, 확률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6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은 18.3%,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7월 달은 80.8%, 9월 달은 92%, 12월 달은 97%입니다. 한 번이라도 인할 확률. 자, 그렇단 이야기는, 자, 7월 달에는 금리를 더 파격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금융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하기를 바랬는데, 자,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 일부러 심화시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일부러 미중 무역 전쟁 심화시켜서 금리를 인하시키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라는 농담 섞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면요, 아마 공약 이행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될 겁니다. 자, 생각해 보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꺾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되고 다음 달에 실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요, 이 분위기는 미국 경기가 이렇게 막 추락해서 금리를 인하한 게 아니고 꺾일까 말까 할 때 금리를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힘을 보태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 호수공원 같은 데 놀러가서 보트를 저을 때요, 완전히 멈춰진 보트에서 노를 주어서 속도를 낼 때는 속도가 잘 안 내지만 조금 멈춰가는 그 과정에서 힘을 다시 실어주면은 보트가 쭉쭉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 경기가 완전히 꺾이기 전에 금리를 인하해주면 속도가 줄어들려고 했던 보트에 노를 다시 져주는 것처럼 힘을 다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면, 이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남긴 말인데요. 자, 연준이 일을 제대로만 하고 있다면 다우지수는 5,000만 포인트 상승하고 경제는 4% 넘게 성장할 수 있다.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들 보면, 저 무슨 허풍성리 남작 같은 말들이 어딨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하나하나 착착착 맞아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무섭기까지 합니다. 겉으로는 세련되지 않고 투박해 보이고 막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만 보였는데 뭔가 매우 계산적인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까지도 미국이 최소한 판정승을 거두게 되면요, 생각 외로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그림이 나타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중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정기 세미나가 이달 말 6월 29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20분 한정으로 참가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댓글 최상단에 제가 참여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세미나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자, 이번 6월 세미나는 6주년 세미나입니다. 1회 세미나가 2013년 6월에 시작이 돼서 매달 진행돼서 6주년이 됐습니다. 자,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 회비도 파격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주시는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면서요.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들의 힘에 큰 응원을 얻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